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지난 1편에선 다랑아리 마감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실리콘 몰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아크릴판 위에 올려주고 테두리를 그려 노일 자리를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가마라범 특색 컴퍼스를 사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테두리를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몰드를 만들 때 테두리 간격을 보통 8mm를 주는 편인데 이번엔 대상이 큰 편이다 보니 약 1cm 정도 두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쪽 테두리는 대상이 놓이는 곳이고 바깥선은 필름지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라인을 따라 야무지게 필름지를 둘러주는 것이 사실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이렇게 큰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가마라범 스페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늘 그렇지 않았냐고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필름지가 제법 빳빳한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께가 얇다 보니 제 감수성 마냥 낭창거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필름지로 일종의 칸막이를 만들어 기둥을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필름지가 꺾이게 되는 곳이나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세워야 하는 곳은 지지대가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글루건을 한 번에 쏴버리게 되면 기둥의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고 위치를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할 때 어렵기 때문에 콕콕 찍어서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칸막이 작업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필름지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테두리가 직선으로 되는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순간 접착제로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접. 아크릴판이나 필름지처럼 비닐류나 매끄러운 소재를 붙일 때는 전혀 순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고정을 해줘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시작 포인트가 잘 고정되었다면 라인을 따라 천천히 필름지를 세워주도록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빠르게 작업하게 되면 기껏 그려둔 라인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조금 많이 지루하고 어려운 공정입니다. 실제로 가마라범이 테두리 작업을 할 때는 이건 뭐 신경외과 수술인가 싶을 정도로 공들여서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데 그냥 원형으로 테두리를 만들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들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뭔가요? 보기에 좋습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가마라범께서 제가 만든 몰드를 보시면 이걸 몰드라고 만들었냐고 집어던지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령이 편해집니다. 일정한 두께로 제작되어 실리콘 몰드를 벗겨내기에 더 용이해지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들께 보기 좋고 쓰기 좋고 가성비 좋은 몰드를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짤막한 PR이었습니다. 테두리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수평이 맞는 곳에 놓아주고 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레탄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은 대상을 고정해주는 접착제 용도를 하면서 실리콘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레탄이 하얗게 잘 굳었다면 실리콘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거운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한 번에 실리콘 2kg를 계량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도 모자라서 1kg을 추가로 부어주니 총 7kg의 괴물 다랑아리 몰드가 탄생했습니다. 실리콘이 잘 굳었다면 조심조심 해체를 해주도록 합니다. 특히 아크릴판을 해체할 때는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랑아리 1차 몰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우레탄 금형틀 제작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몰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앞선 과정들을 반복한다면 고통스럽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를 잘 만들어서 사골까지 우려먹어야 한다는 게 포롱 몰드 제작의 핵심이죠. 근데 안 팔리면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네? 몰드를 테두리에 잘 놓아주고 우레탄을 부어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가 만들었던 것 중 가장 큰 사이즈이다 보니 평소라면 제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말할 법한 방법으로 모험을 해야 합니다. 우레탄의 최고 강점이자 최대의 단점은 경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양이 많을수록 더 빨리 굳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 작업에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지만 그걸 제가 해보겠습니다. 통을 2개 준비해 각각의 통에 주재를 약 1.2kg씩 준비해 놓고 경화제를 넣기 시작합니다.
우레탄 작업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오늘은 기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가마 할아범이 우레탄을 부어주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추가로 계량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지? 2번 더 해야 되겠다. 우레탄은 경화 속도가 빠른 만큼 탈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탈포기고 나발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굳었다. 우레탄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굳는데 굳기 시작하면서 약 6, 70도로 발열을 시작합니다. 네, 불난데 기름을 붓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거 샌다. 만약 우레탄이 새기 시작했다면 잘 잡아주는 것 외에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친애하는 구독자님들께선 도전 정신이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인이 평평하고 곡선을 띠는 구조라 기포가 빠지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높이가 높은 구조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금형틀 최종 샌딩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아쉽습니다. 대형 달 항아리 몰드의 금형틀 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리콘만 냅다 부어주면 언제든 몰드를 제작할 수 있죠. 몰드는 포롱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크기가 크고 경도 20도의 단단한 실리콘을 사용하다 보니 꺼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절대 제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속도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석고분말 1kg 봉지를 약 9봉지 사용했습니다. 저는 중량 측정을 위해 생으로 때려 부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선 플라스틱 바가지를 중간에 넣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내부 중량을 최대한 줄여서 작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롱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시리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